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 오늘 시장을 분석해 봅니다. 내일 시장은 어떤 힌트 있을지도 함께 알아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하셨어요? 네, 오늘 한마디로 그동안 이제 많이 상승했었던 기술주 쪽에서는 차익 실현, 그리고 이제 음, 경기 민감주 쪽에서 강세의 흐름을 보이면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난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런 가운데 지수는 좀 밀렸고, 그러면 오늘 장에서 체크 포인트들 알려주실까요? 네, 우선 최근에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. 미국이 이제 추가 재정 부양책발 그 장기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좀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서 오늘도 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히나 현선물 시장에서 순매도 세를 좀 일관을 하면서 오늘 좀 시장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반면에 이제 오늘 이제 미국 그 10년물 금리가 이제 1.5%까지 1.35%까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이제 금리 상승 수혜주들은 오늘 또 일제히 좀 강세를 보인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인플레 압력에 대한 우려감과 더불어서 시장의 지금 유동성, 특히나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유동성 흡수에 대한 그러한 좀 리스크가 좀 다시 한번 또 재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.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와 연관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와 더불어서 또 미국의 또 추가 부양책 추진이라든지 이러한 정책적인 전반적으로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나 이제 현선물 시장에서 오늘 동반 좀 매도를 하면서 특히나 이제 선물 순매도가 좀 증가하는 좀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. 이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물이 좀 출회가 됐는데요. 향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수급 동향 지속적으로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음, 뭔가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새로울 만한 악재는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오후에 좀 많이 밀렸는데요. 특별한 이유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뭐 특별한 뭐 새로운 악재는 없습니다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새로운 또 상승 모멘텀이 또 없는 음. 상황입니다. 최근에 이제 시장이 하락한 이유가 악재가 뭐 많다라기보다는 지금 2,000포인트에서 3,000포인트까지 레벨업된 이후에 뭔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이제 유동성 랠리가 펼쳐 있었는데 이런 뛰어넘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좀 부재한 상황인 가운데 재차 이러한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또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특별한 악재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호재도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건데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정들 어떤 게 있나요? 네, 우선 오늘 2월 22일 월요일 오늘 이제 2월 한국 수출입 동향이 오늘 또 발표가 됐습니다. 이제 2월 1일부터 20일 기준으로 현재 이제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.7% 증가를 했는데요. 지난 1월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수출이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관련해서 이제 국내 이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오늘도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상승을 했는데요. 특히나 이제 수출에서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러한 오늘 수출입 동향 발표와 더불어서 향후에 계속해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또 이제 이번 주 이제 바로 내일이죠. 23일 이제 화요일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기존에와 마찬가지로 이제 테이퍼링 시행 시점이 올해는 아니라는 좀 인식을 좀 재확인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어쨌든 간에 이번에 또 파월 시장에서 가장 좀 주시하고 있는 이슈가 바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파월 연준 의장이 기존과 똑같은 한결같은 모습을 좀 보일지 이 부분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이와 더불어서 다음으로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. 현재 뭐 경기 둔화와 또 부동산 가격 급등 부담에 따른 지금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이슈가 좀 팽배한 상황인데 어쨌든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한국은행이 또 재차 또 금리를 좀 동결할 것으로 좀 전망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국내 첫 접종이 이제
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도 물량 75만 명이 이제 접종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백신에 대한 그러한 좀 긍정적인 좀 기대감이 주식시장에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일정들은 이렇게 쭉 있는데 시장에서 방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번 주에 포인트는 어떤 쪽 보고 계세요? 네, 아무래도 뭐 가장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최근에 뭐 유가, 구리를 비롯해서 뭐 상품 가격들이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. 이 외에도 뭐 원자재 가격이 대부분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. 인플레이션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이러한 원자재 관련주들이 당분간 계속해서 이번 주 좀 부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또한 이제 이번 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3일, 24일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기존의 이제 완화적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할지 이 여부에 따라서 또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 뭐 시장의 예상은 파월 의장이 한결같은 그러한 모습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 또 파월 의장의 이제 의회 보고도 좀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다.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한 이번 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컨셉이 역시나 지금 기술주 쪽에서의 차익 실현 그리고 경기 민감주 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주들 쪽에서는 좀 강세 흐름을 보이는 오늘 같은 시장 컨셉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이번 주 지속될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. 이제 앞서 이번 주 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접종을 시작으로 해서 국내 증시에서 또 이제 코로나19 피해 관련한 그런 컨택트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러한 백신 이슈와 관련해서 좀 챙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당분간은 기술주들의 약세, 소비재 혹은 경기 민감주들, 이쪽 원자재 쪽 관련된 업종의 강세, 이 구도가 꾸준히 좀 더 이어질 것이다.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우리 시간도 그렇고 미국의 야간 선물이 좀 밀리고 하락 전환된 시간 즈음에 보니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쪽에서 1분기 정도에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10% 이상의 시장 조정이 올 거다. 지금은 버블이다. 뭐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. 이유인즉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재가 나오는데 시장이 안 움직인다.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. 시장의 버블론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좀 더 치열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 가지고 계신가요? 네, 그 부분은 뭐 워낙에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전망을 내놓기 때문에 뭐 일정한 기관의 그러한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지금 인플레이션 이슈입니다. 이로 인해서 같이 따라와 주는 부분이 바로 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향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또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는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좀 주식들 쪽으로 좀 집중하는 좀 투자 전략을 세우는 전략이 시장 전망을 하는 것보다는 더욱 좋은 그러한 좀 투자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인플레를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일 만한 업종들, 종목을 고르는 힌트, 절대 전략으로 정리를 해주실까요? 네, 어쨌든 뭐 지금 시장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.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올해 특히나 이제 2분기부터는 이제 리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디플레이션을 벗어나서 이제 회복 국면에서 이제 물가가 회복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부분인데요. 향후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리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역시나 지금 국내의 이제 정책 기대감에 또 더해지고 있는 이런 시크릿컬 업종,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이러한 시크릿컬 업종을 비롯해서 이러한 금리 상승 수혜 업종, 대표적으로 뭐 금융주,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주로 될 수 있겠죠. 그러한 관련주들 쪽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
네,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좀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은 그래서 뭔가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. 앞으로 나올 힌트들에 귀 기울여서 시장의 방향성에 잘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오늘 사실 수출입 동향은 좋았습니다. 평소 같았으면은 매달 발표되는 이 데이터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법도 한데 오늘은 크게 그런 움직임은 없었고요. 현지 시간으로 23일, 24일 연준 쪽에서 스탠스 볼 수 있는 그런 일정들 준비되어 있습니다. 내일 국내에서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공개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주변국 가운데서는 일본 증시만 휴장입니다.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실 텐데요. 잘 나가던 종목군들 특히나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종목이 오늘 좀 삐끗했었죠. 그러면 들고 계신 분들이 마음이 좀 약간 조마조마하실 거예요. 그래서 준비된 시간 진짜 쉬운 진단 있습니다. 종목 진단 실시간으로 받으니까요. 또 전화 참여, 유튜브 참여해 주셔서 함께 진단 받아보시고 실전 매매 대응하시는 데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.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.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내일은 오늘보다 장이 더 좋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남은 오후 즐겁게 보내시고요.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